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는 강원도 교육을 책임질 수장, 강원도 교육감도 함께 뽑는데요.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내리 3선을 한 민병희 교육감이 떠나고 새로운 얼굴을 뽑는 만큼 벌써 8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시장 군수, 강원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도교육감도 함께 뽑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시들합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책상도 바꿔주고 신발장이라든지 책도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후보 몇 명 나왔는지 아세요? 후보는 한 2명. 혹시 그 후보나 공약이나 이런 거 좀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냥 보이는 게 다니까. 강원도 교육감은 3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 재정을 관할할 뿐 아니라 15,000명 교원의 인사권을 가집니다. 학교 설립, 이전, 폐지는 물론 중점을 둔 교육 정책을 재량껏 추진할 수 있어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된 2010년 이후 내리 3선을 연임한 민병희 교육감이 떠나면서 새로운 수장을 뽑게 되는데 벌써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소속 정당이 없고 정당 공천도 없다 보니 후보가 난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보의 이력과 정책 방향에 따라 진보 보수 성향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단일화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후보는 많은데 막상 유권자의 관심은 적은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 복지를 분리해 생각하기 어렵고 행정,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아예 교육감 선거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들 간에 정당하게 경쟁이 되고요. 유권자들한테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교육감 후보가 정당 가입을 못하게 되고 정당 추천도 못하게 되고 모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자유학년제 시행같이 강원교육 전반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실상 결정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 제도적 보완 없이는 유권자들이 후보별 정책 차이는커녕 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이처럼 관심이 낮은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예비 후보가 8명에 이르면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진보, 보수, 독자 진영으로 나눠진 데다 단일화마저 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한마디로 안개 속입니다. 예비 후보에 등록한 사람만 무려 8명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다른 선거보다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인지도가 고만고만해 후보군이 압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사명 문태호 예비 후보는 중립 인사들로 단일화 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토론회와 함께 단일화 방식에 대해 중재안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짓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후보들이 난립해가지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두 후보가 이제 단일화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고요. 일찌감치 단일화를 추진한 보수 진영에서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호 원변관 유대균 예비 후보가 강원교육발전연구소를 통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과 가산점 부여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간의 가산점 문제하고 토론회 한 번 더 실시하자고 하는 이견이 분분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로. 독자 진영인 민성숙, 조백송, 최강익 예비 후보는 단일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은 각자 선거 활동에 집중하면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선을 치를 후보자 등록은 5월 12일과 13일,
교육감 선거 후보는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아 후보들 스스로 최종 후보군을 정리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예비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최종 후보 등록까지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춘천시장과 강릉시장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당에서 진행했던 후보자 선출을 중앙당과 협의해 진행해야 될 상황인데 예비 후보들도 모르게 이루어진 깜짝 발표여서 해당 선거구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춘천과 강릉, 서울과 대전 서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략 선거구는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라며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선거구가 꼭 이겨야 하는 선거구라고 판단해 전략 선거구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꼭 이겨야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서 중앙당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후보 선정 방법이나 경선 방법들을 결정해 나가면서 필승카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자 후보 선출 방식을 전혀 종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장 선거구의 경우 6명 정도인 예비 후보자를 3명 안팎으로 압축하고 당원과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반반씩 섞어 1위 후보를 최종 선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 선거구가 되면서 경선도 가능하고 후보자 한 명을 내려꽂는 전략 공천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선을 한다면 50대 50 방식이 아니라 100% 시민 여론조사 등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후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있는 사람들 빼고 뭐 있겠나요? 강릉은 모르겠네, 강릉은. 전략 선거구가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지금껏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비 후보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책 발표에 직전 내용을 전해들은 한 후보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경선 후에 입당하는 정도 저는 가슴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고 저는 만약에 저한테 단수를 준다면 저는 바를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예정됐던 춘천시장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하지 않거나 미루기로 하고 중앙당과 후보 선출 방식 협의에 나섰습니다. 후보 선출 방식이 빨리 결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선거구에서 고군분투하는 예비후보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유권자들의 마음도 잡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서입니다. 국토부 백두대간권 발전 계획에 포함된 태백시의 항노화 헬스케어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헬스케어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의료용 대마와 같은 바이오 연구 산업을 직접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해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시 사베리골 일대 항노화 헬스케어 사업 부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사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폐광 지역 대체 산업으로 이곳 부지에 추진됐다 자초된 게임 산업 등을 대신할 항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비롯해 77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헬스케어 단지 조성은 이르면 2025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5월 중에 협의 보상을 시작으로 강원랜드 시니 헬스케어 사업과 태백시에서 추진하는 스포츠 헬스케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백시는 일자리 창출 등 대체 산업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 연구단지를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핵심 사업 분야는 의료용 대마입니다. 대마에서 추출한 약효 성분 등을 활용하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태백시는 대마 관련 규제를 완화한 특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회와 식약처 등의 동의 없이는 대마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춘천시와 경북 안동시가 이미 대마 관련 사업을 태백시보다 앞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전문가들은 페트법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의료용 대마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여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재 태백은 지리적으로 대단히 약점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제조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태백에서 나는 그 생산물을 독과점으로 납품받아서 제품화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시에 있는 석공 장성광업소의 조기 폐광 잠정 합의에 따라 대체 산업 도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다 치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에서 춘천과 강릉시장 선거구를 전략선거구로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략선거구 지정은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전략공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선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선거구 지정이 전략공천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앞두고 온라인 정책 토론회를 펼쳤습니다. 구자열, 신재섭, 최혁진 3명의 예비 후보가 참여한 첫 번째 토론회는 민주당 강원도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군부대가 떠난 터의 활용 방안 같은 지역 밀착형 현안이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토론회가 진행됩니다.